여러분의 의견 보겠습니다. 김영란법 두 번째 표결 앞두고 여론조사 돌려봤는데요. 5754님은 김영란법 제발 건드리지 마세요. 그냥 350 그대로 하자. 왜 안달이냐 하셨고요. 송정호님은 더 강화하자. 공무원만 아니라 일반 회사원에게도 적용했으면 좋겠습니다. 고객사. 그러니까 갑인 회사들이 있죠. 거기에 축의금, 부의금 강요하는데 아마 아주 힘듭니다. 이러셨어요. 그러니까 우리 청취자들은 항상 이렇게 의견이 좀 강화 쪽으로 많이 나오는데 이번 여론조사 결과는 어쨌든 개정하자는 쪽. 그러니까 그걸 또 강화로 받아들이신 여론도 많답니다. 정조사비를 줄이는 거니까. 어쨌든 그렇게 나왔네요. 상벌점제 관련해서 아주 의견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익명으로 소개하겠다고 했죠. 학부모님 박모 씨입니다. 우리 애들 다니는 학교는요 이미 2년 전에 없앴는데 아무 문제 없더군요. 정말 심각한 상황이면 학폭위에서 다 걸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상벌점제 폐지 찬성합니다. 하시는 분이 있는가 하면 중학교 교사입니다 하시면서 한 분이 보내셨어요. 생활지도 2년째 하면서 몸도 마음도 만신창이가 됐습니다. 정말 힘듭니다. 이 상황에서 상벌점제마저 사라지면 도대체 어떻게 생활지도할지 눈앞이 캄캄하다. 예. 지금 교사분들 문자는 다 이런 식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학생 문자 하나 볼게요. 임석훈님 학생입니다. 중학교 2학년 학생입니다. 저는 상벌점제가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나마 상벌점제가 있어서 아이들의 나쁜 행동을 막을 수 있다고 봅니다. 이렇게 문자 고맙습니다. 7342님은 학부모입니다 하면서 보내셨는데 이분은 제가 익명으로 하기로 했는데 7342님 의견 소개 안 하고요. 다른 학부모님 의견 소개하겠습니다. 상벌점 규정은 학생 대의원 회의를 거쳐서 확정됩니다. 학생이 참여한다는 의미다라서 이분은 참석한다는 말씀이세요. 반면에 반대하는 학부모님은 교사들 편리하기 위한 수단일 뿐이다. 다른 방법으로도 얼마든지 지도할 수 있다는 의견. 자, 변상욱 대기자 어서 오십시오. 네, 심각하군요. 저는 사실은 이 토론을 하면서 이렇게까지 문자가 많이 들어올 줄 몰랐어요. 그러니까 지금 학교의 상황이 그만큼 심각하다는 얘기로도 들려요. 예를 들면 학부모가 교사를 마음껏 만나가지고 아이의 문제를 상담하고 심도 깊게 논의하고 교사가 학부모와 함께 집으로 가서 집에서 아이를 만나보기도 하고 자유롭게 할 수 있으면 되는데 그거는 촌지 문제 때문에 일찌감치도 안 된다고 했던 거라 끊겨놓고 그다음에 이제 방법은 때리는 건 또 안 되니까 상벌점제가 나왔는데 결국은 학교가 정상화되지 못하니까 이런저런 방법을 짜내도 역시 문제는 남는 거군요. 참 그래요. 참 안타까운 현실. 이 이야기 문자 더 보내주시고요. 우리는 그 사이에 기자 수첩 가보죠. 네. 뭐가 좋으셨어요? 베트남에 잠깐 다녀왔습니다. 언제 다녀오셨어요? 어제 막 도착했습니다. 그러셨어요? 궁금했던 문제도 있어서 잠시 여행 삼아 살피고 왔는데 베트남이 한국형 원전을 짓기로 했는데 문재인 정부가 탈원전을 선언하면서 엄청난 규모의 베트남 원전 건설이 무산되고 말았다는 보도가 11월 중순에 있었습니다. 예. 문제의 시작은 문화일보가 11월 10일 날 이창건 원자력문화진흥원장 인터뷰를 실으면서 이제 문제가 됐죠. 원자력 이분은 이제 전문가시죠. 예. 전문가시죠. 그렇죠. 국내 원자력 1세대 원자력과 함께 한 50년을 함께 해오신 분인데 이분이 이제 늘 원자력 발전소보다 인류 역사상 안전한 건축물은 없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걱정 없다 늘 얘기하시는 분이죠. 기자가 이렇게 묻습니다. 탈원전 정책이 한국 원전 수출 산업에 부정적인 결과를 가져오겠습니까? 라고 물으니까 이분 대답이 베트남의 최신 원전 소식을 정보통으로부터 들었다. 베트남이 신규 원전 10기를 2028년까지 짓기로 했는데 대상국에서 한국을 유력하게 검토하다가 우리의 탈원전 정책 때문에 배제했다고 하더라. 얼마나 안타까운 일인가. 이렇게 얘기하니까 산업통상자원부가 깜짝 놀라서 반박 보도자료를 냈습니다. 어떻게요? 베트남은 전력 수요가 줄어들면서 또 재정이 너무 부담스럽고 안전성도 문제가 있는 것 같고 해서 원전 건설을 중단한 거고 한국과 베트남 두 나라가 공동으로 검토하던 중부 원전이라는 게 있었는데 그건 2030년까지 준공하려고 했던 건데 이것도 역시 현재로서는 무산된 상태다. 2017년 5월에 출범한 현 정부의 에너지 전환 정책과는 무관하다.
이렇게 이제 설명을 했죠. 그러니까 현 정부 탓이다. 아니다. 현 정부 이전에 이미 벌어졌던 문제다. 이제 이게 옥신각신하는 상황인데 팩트 체크가 좀 됐습니까? 예, 뭐 자료도 좀 검토를 하고 베트남 가서 얘기도 들어보고 했습니다만은 이거는 이제 베트남이 추진 중이던 닌투원 프로젝트하고 관련이 있습니다. 2010년 6월에 발표한 닌투원 프로젝트인데 베트남은 수력 화력 발전소에 이제 위전하고 있기 때문에 원전 쪽으로 가자. 화력은 아무래도 공기를 많이 해치는 것 같고. 그게 그러니까. 닌투원 프로젝트. 예. 그러니까 맨 처음에는 한 4기만 지을까 하다가 10기를 짓겠다고 발표를 했어요. 그러니까 세계 각국이 이제 달라들었죠. 군침이 막 흐르죠. 이 사업은 그래서 1차로 러시아, 일본 컨소시엄이 계약을 따냈습니다. 이미. 예. 그래서 타당성 조사 끝내고 러시아는 실제로 착공에 들어가는 단계였던 겁니다. 예. 그래서 자꾸 그런데 늦어지면서 지난해 2016년에 문제는 베트남 제12차 공산당 전당대회를 통해서 지도부가 싹 바뀌었습니다. 그러면서 지도부가 그동안 고민해오던 원전 문제를 확실하게 매듭을 짓겠다. 지금으로 봐서는 엄청난 돈을 쏟아부어야 되는데 국가에 돈이 없다. 그리고 안전성은 계속해서 문제 아니냐. 러시아도 큰 사고, 일본도 큰 사고. 그렇죠. 그때 마침 또 2016년에 우리 고리 원자력 발전소 비리 문제들이 막 터져 나오기도 했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아무튼 재정 악화를 더 시킬 수는 없다. 그래서 원전 도입에 부정적이고 국회가 여야 일치로 결의를 해버렸습니다. 예, 이렇게 된 거죠. 베트남 국회가. 그러고 보니까 진짜 베트남에 우리 원전 수출한다는 거는 오래전부터 계속 듣던 얘기예요. 그렇죠. 우리나라는 베트남에 원전을 수출하기 위해서 2011년에 이명박 대통령이 정상회의에서 논의를 했고 그러니까 2010년에 베트남이 발표한 걸 우리가 따냈다는 거는 말이 좀 안 되죠. 그러네요. 그다음에 2013년에도 베트남을 방문해서 박근혜 대통령이 원전 협력을 정상 선언문에 집어넣고 이렇게 됐던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2030년까지 이 계획이 쭉 가니까 마지막 끝쯤에 한 2개 정도는 우리가 따내자. 한 12개, 10개 정도에서 2개는 우리가 하자. 이것만 해도 한 12조 정도는 됩니다. 그래서 타당성 조사 과정에서 우리는 협력 관계를 논의하다가 끝났지만 문제는 러시아, 일본은 황당하죠. 2010년부터 이제 작업을 시작해서 2014년에 착공해서 2020년에 완공을 짓는다고 지금 계획을 진행시키고 있는데 갑자기 다 중단 이렇게 하니까 그래서 일본 마이니치 신문 보도를 보면 아베 정권이 엄청난 치적이라고 선전했는데 이제와 무산되면은 아베 정권의 타격이 예상된다. 이렇게 보도하기도 했습니다. 왜냐하면 아베 정권은 인프라 수출을 성장 전략의 하나로 설정하고 원전 사업의 해외 진출을 적극 지원해 왔고 베트남 원전 수주가 이 후쿠시마를 극복하고 드디어 원전을 갖다 따냈다. 계약을 따냈다 해서 엄청나게 홍보를 했습니다마는 결국 무산된 거죠. 가보니까 문제는 베트남이 아직은 전력이 부족합니다. 자기네는 뭐 그렇게 부족하지 않다 그러지만 그래서 다시 원전을 추진할 것인가 말 것인가는 이제 몇 년 뒤에 또 한번 논의가 될 것 같고요. 그때 우리는 원전 쪽을 추진할 것이냐 태양광 수력 발전소 쪽을 더 추진할 것이냐. 베트남도 원전으로 갈까 태양광 수력으로 갈까 고민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베트남과의 관계를 계속 유지하면서 원전 쪽을 수출해야 되나 태양광 수력 쪽을 수출해야 되나 뭐 둘 다 하면 더 좋고요. 이런 식으로 전략적 목표를 가져가야죠. 하여튼 베트남 다녀오시면서 내린 결론은 그 우리 때문에 베트남 원전 우리가 탈원전 선언하면서 베트남 원전 취소됐다는 거는 가짜 뉴스였다. 완전히 가짜 뉴스입니다. 이거 하나 확인하고 오셨네요. 잘 다녀오셨어요. 고생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변상욱 대기자였습니다.